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때로때로 빠때로 달인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권, 노동주, 노희주, 지음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썼어요. 노태권 분이 아빠 되시고 노동주, 노희주는 그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3부자가 쓴 책이고 이 노태권 분이 난독증이셨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글 읽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40이 공부 시작하실 때 이제 아들들도 중학교 정도 됐었나 봐요. 그때부터 이 아들들도 공부를 시키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 아들들 결국에는 서울대를 가거든요. 어떻게 난독증이었던 그 아빠는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시여 마땅하십니까? 나는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 증상을 가진 사람이다.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홍자가 히읗이 2개로 보이는 사람이다. 즉 홍자를 히읗자가 2개 아래 위로 놓여 있다고 인식했다. 설상가상으로 글자를 배우고부터 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극심한 말더듬이 증상까지 생겼다. 이런 나를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다. 세상을 원망했다. 난독증 용어 자체도 없었던 1960년대 시절의 사람들은 나 같은 아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난독증이라는 용어를 2009년 무렵에 알았다. 공부를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으며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다. 중졸의 학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용직 막노동이 전부였다.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겨우 입에 풀칠 정도로 막일 생활은 힘들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수상 부려 관상, 손금 좋은 것이 관상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 부려 심상, 관상 좋은 것이 얼굴 좋은 것만 못하다. 마의 상법, 송나라 마의 지음에 나오는 글귀다. 이 말은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다. 아서의 씨는 흑인에게서 테니스를 금지시켰던 시절 흑인으로 처음으로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테니스 선수이다. 1988년 심장수술 중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걸렸다. 1992년에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팬들에게 공표했다.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한 팬이 질문을 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온 나날들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돌이켜보니 모두가 내 탓인걸.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에 하필 나야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고통에 하필 나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어렵고 힘들어야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것만큼 쉬우면 히말라야의 산들은 수많은 산악인들의 로망이 되진 않았다. 힘들기 때문에 꿈꾸고 어렵기 때문에 오른다. 실패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은 나의 신조다. 밑바닥 인생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한다. 40대의 나이에 무모한 도전이지만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글자를 배워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글자를 배우면 어떤 꿈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4, 5시까지 카드놀이로 나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글을 마스터한 여세를 몰아 45세부터 중학교 과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춘천으로 이사해서 우리 부부가 맨 처음으로 했던 일이 연탄 배달이었다. 배달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된 영어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1시까지 공부했다. 춘천에 이사를 오고서부터 전세보증금이 없어 재개발이 예정된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재개발이 시작되어 모든 주민이 퇴거를 했다. 당장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는 전기, 수도, 가스도 끊긴 아파트에서 보름 정도 살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얼어 죽을 공부란 말인가. 지금까지 한 공부가 나에게 밥을 생기게 한 것도 아니고 떡을 생기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는 일을 마치고 새벽 1시쯤에 돌아와서는 촛불을 켜놓고 단정히 앉아 나를 가르쳤다. 아내가 격려했다. 죽을지언정 가난하다고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끝을 알 수 없는 도전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도 중년의 나이와 성공하리란 확실한 보장도 없는 마당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이에 지지 않고 세월에 굽히지 않으며 열정을 바쳐 버텨간다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늘 원망하지 말고 흥으로 버티면서 풀어내리라 다짐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수능 모의고사 7번 연속으로 만점을 받았다. 여기 부분은 이제 아들이 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전국 공사장을 떠돌아 다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8시간을 공부했다고 한다. 여간비도 못 버는 날에는 노숙을 하면서 노숙 공부도 했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신조는 영상 40도 이하의 더위는 더위도 아니고 영하 40도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이다. 이런 때루때루 빠때루 정신이 있었기에 그 힘든 날들을 견뎌냈으리라.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손에 서울대 합격증과 한국장학재단 4년 장학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중2병을 앓았던 시절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라고 원망하며 무례를 범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다. 3대 부유한 집안 없고 3대 가난한 집안 없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은 돈을 다 써버려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 벌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일할 곳이 없다고, 돈 벌 곳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 1년이 걸리더라도 부자 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버티며 일하면서 그들의 사고를 배우려고 애쓴다고 한다.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줄을 기다리며 일거리를 찾았다. 나는 막노동을 포함하여 수백 가지의 직업을 가져보았다. 그런데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큼 보람있고 좋은 일은 없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동안 공부 잘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발달장애는 있지만 발전장애는 없다. 백곡 김득씨는 조선 중기 사람이다. 그는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 지각이 발달하지 못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10살이 넘어서야 글을 배웠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몇 시간 전 공부한 것을 다 까먹는 등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둔했다. 그의 노둔함을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사기의 백이열전을 읽은 것이 1억 1만 3천 번, 조선시대의 1억이란 현재 단위로 10만이다. 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백이열전의 문자를 물으니 아득하여 어떤 책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그것은 백이열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자 처음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여 그 문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아 글을 썼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부를 포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도 그러했다. 40대 중반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특별한 공부법도 없었던 나에게 주변 사람들은 공부에 재주가 없으니 때려치우라 하면서 끊임없는 간섭을 했었다. 거기에다 힐난과 조소도 받았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격려해 주면서
자신감을 심어준 아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득신의 아버지 역시 노둔한 자식을 질책하기보다 격려하면서 당부했다.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성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문장가가, 대문장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는 그래, 열심히 읽다 보면 반드시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그때부터 책을 잡으면 수없이 반복하여 읽었다.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재도 있고 둔재도 있다. 한자를 가르치면 10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가르쳐도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바보가 안 하는 천재를 이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대 인류 문장가인 택당 이식을 스승으로 모시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1662년, 현종 3년, 남보다 한참 뒤늦은 59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한유 문장 사마천 사기를 1000번 읽고서야 금년에 겨우 진사과에 합격했네. 김득신은 시에서 사기를 1000번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인한 발달 장애는 있을지언정 발전 장애는 있을 수 없다. 근성이 부족한 항우. 8년 동안 70여 차례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항우 역시 유방에게 역전패했다. 무슨 공부든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그의 공부 태도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강하고 단도직입적이며 외향적 성격 이면에 무슨 일이든 끝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어릴 때 글을 배웠으나 끝내지 못했고 검수를 배웠으나 이 또한 마치지 못했다. 삼촌 항량이 그에 대해 성을 내자 항우는 글은 이름을 쓸 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검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으로 배울 것이 못되니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다. 근성을 가르쳐라. 이에 반해 나는 일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정성을 중시했다. 2008년 2월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렇지만 운동을 빼먹을 수는 없었다. 가기 싫은 아이들을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짜증을 부리며 걸어가던 아이들이 소양대교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거칠게 대들었다. 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배낭을 진 채 다리 아래 강물로 뛰어내렸다. 그날은 영하 20도였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훨씬 낮았다.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의 단점을 바로잡아주고 싶었다. 그 사건으로 놀란 아이들은 이후에 나와 함께 8,000km 트레킹 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에는 항량은 항우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항우는 아주 좋아했으나 역시 그 뜻만 대략 알고는 끝까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도 항우는 그런 기질을 드러냈다. 사면초가에 몰려 도주하다 끝내 자결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했다. 그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했다. 재기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항량이 조카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은 끝까지 버티는 근성이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큰아들 동주는 붙어야 산다 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열공을 했다. 태도와 정성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가장 큰 조건이다. 또한 누구나 노력하면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의 태도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강점은 강화, 약점은 보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충분히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도는 신기루와 같다. 가졌다고 하는 순간 어느새 사라진다. 그것은 정성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성을 다할 때 고통도 뒤따른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짧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어요. 이제 말더듬이를 고치는 방법들, 조약돌을 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는 버릇 기르는 방법으로, 그래서 25분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짧게 25분 집중하고 잠깐씩 쉬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집중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짧게 하고 쉬고 하고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말 이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장애가 있더라도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